여러분, 혹시 요즘 에어컨을 켜놓고 있는데도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고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분명 바깥은 35도가 넘는 무더위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냉방병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70대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평소보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더라고 하세요.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여름 감기에 걸린 줄 알고 감기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냉방병이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실내 환경을 개선하니 며칠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이처럼 냉방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시니어 분들께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냉방병을 단순한 감기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냉방병이라는 질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 사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에어컨 사용법은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냉방병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냉방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냉방병은 의학적으로는 냉방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 가지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냉방병이 생기는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실내의 온도 차이가 5도에서 8도 이상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이 온도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 기능들을 담당하는 신경계예요.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이 모두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죠. 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자율신경계의 적응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냉방병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냉방병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방병이 생기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실내 습도의 변화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면 실내 습도가 30%에서 4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건조해진 환경에서는 우리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게 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냉방병에 걸리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내 공기의 질이 나빠져서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내부가 청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레지오넬라균 같은 세균이 번식해서 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냉방병의 구체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냉방병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기 증상입니다. 기침,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냉방병으로 인한 호흡기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하게 나는 반면 냉방병은 코 증상이 더 두드러지고 목의 통증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두 번째는 전신 증상입니다. 두통, 현기증, 전신 피로감, 근육통,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리는 두통이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어서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몸살이 온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으슬으슬 춥다고 호소하시기도 해요. 세 번째는 소화기 증상입니다. 소화불량, 복통, 설사, 하복부 불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위장 운동 기능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평소에도 소화 기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냉방병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성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폐경 후에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들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손발이 붓거나 관절이 무겁고 아픈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방병에 걸리면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냉방병과 감기를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인입니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냉방병은 급격한 온도 변화와 건조한 환경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증상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감기는 주로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주된 증상이고 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냉방병은 호흡기 증상보다는 두통, 근육통, 전신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이 더 두드러지고 열은 거의 나지 않아요. 또한 감기는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냉방병은 원인이 되는 환경 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냉방 환경을 개선하면 비교적 빠르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냉방병의 특징입니다. 발생 시기도 다릅니다. 감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냉방병은 주로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요. 치료 방법도 달라요.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필요에 따라 해열제나 기침약 등의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방병은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거나 적절히 조절하고 실내 환기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냉방병에 더 취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내의 온도 차이에 비교적 쉽게 적응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 기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존 질환의 존재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질환들이 냉방병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냉방병으로 인한 호흡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약물들은 체온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우울증 치료제 중 일부는 체온 조절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감각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냉방 환경에서는 수분 손실이 많아지는데 이때 적절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수, 증상과 함께 냉방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따라서 에어컨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니어 분들은 냉방병에 더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냉방병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적정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실내의 온도 차이를 5도에서 6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바깥 온도가 35도라면 실내 온도는 29도에서 30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환기입니다.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마다 5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내 공기의 질도 개선되고 습도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어요. 환기할 때는 에어컨을 잠시 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냉방병에 걸리기 쉬워요. 에어컨의 바람 방향을 위쪽이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조절하시고 부득이하게 바람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긴 소매 옷이나 얇은 담요를 준비해 두세요. 네 번째는 적절한 의복 착용입니다. 실내에서는 긴 소매 셔츠나 가디건을 준비해 두시고 몸이 차가워지면 언제든지 입을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목과 어깨, 발목 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말을 신고 필요하면 목도리나 스카프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냉방 환경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상온의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냉방 환경에서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해주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손목과 발목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에어컨 청소와 관리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하시고 전체적인 에어컨 청소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좋아요. 청소되지 않은 에어컨은 세균이나 곰팡이의 온상이 될 수 있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니어 분들이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복용에 대한 주의입니다. 평소 복용하시는 약물 중에서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이뇨제, 정신과 약물 등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냉방병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기존 질환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냉방병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시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의 관리입니다. 밤에 잘 때 에어컨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세요. 수면 중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기 쉬워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거나 선풍기와 함께 사용해서 에어컨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외출 후 실내 진입 시 주의사항입니다. 더운 바깥에서 들어와서 바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쐬지 마세요.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실내 온도에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신 후에 에어컨을 켜거나 온도를 낮추세요. 5번째는 식사와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냉방 환경에서는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음식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생강차, 대추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사회적 고립 방지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외출을 꺼리고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을 유지하세요. 냉방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병에 걸렸다면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어컨을 끄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2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쉬어주세요. 가능하다면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는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종욕을 하는 것도 좋아요. 또는 따뜻한 찜질팩을 목이나 어깨에 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4번째는 따뜻한 음료 섭취입니다. 생강차, 꿀차,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료나 얼음은 피해주세요. 5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주세요.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여줍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2, 3일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고열이 나거나 호흡곤란, 심한 두통, 지속적인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냉방병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냉방병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방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으로도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요. 먼저 냉방병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요리에 생강을 넣어서 드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여줍니다. 마늘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평소 요리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과일로 대추차로 끓여서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도 좋아요. 계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입니다. 계피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사과나 배를 끓일 때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도 중요합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등은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삼계탕이나 닭죽 같은 따뜻한 요리는 냉방병 회복에 매우 좋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오렌지, 파프리카 등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 귀리, 견과류 등은 신경계 건강에 좋습니다. 따뜻한 차류도 적극 권합니다. 녹차, 홍차, 우롱차 등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한방차인 쌍화차, 인삼차, 당귀차 등은 기력 보충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냉방병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차가운 음식과 음료입니다. 아이스크림, 빙수, 차가운 음료수, 맥주 등은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들어서 냉방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생과일이나 생야채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량은 영양상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차갑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수박, 참외, 오이 같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과 채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세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도 주의하세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서 탈수를 촉진할 수 있어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냉방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냉방병은 단순히 에어컨을 많이 써서 생기는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증후군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면역력과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져 있어서 냉방병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들을 잘 지키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의 온도 차이를 5에서 6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 정기적으로 환기하는 것,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의복 착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칙들만 잘 지켜도 냉방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냉방병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시킨 후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 개선만으로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특히 기존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과 치료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냉방병 없는 건강한 여름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